그 되게 조심스러운데 한 20년 뒤에는 한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아, 20년 뒤요? 20년 어...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인. 예. 네, 근데 뭐 한 50억은 무조건 넘지 않을까? 요즘 그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동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다 하길 원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냥 중고차 팔 때 살 때 뭐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또 중년이 되면은 치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치아 쪽으로 정말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저렴한지가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혼자 가는 건 상관없는데 부모님 모시고 여기 치과 여기 치과 여기 모시고 다니면서 견적받기가 약간 애매한데 이런 불편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모두닥이라고 나왔습니다. 어플이 아니라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모두닥이라고 치시면은 임플란트 검색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주변에 있는 치과에서 이제 이렇게 견적을 받으면은 몇 가지 이제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원하는 임플란트 값을 뭐 하나하나 딱 치고, 그리고 뼈 이식이 필요한지, 원하는 보철이 있는지, 어디 탔는지, 서울, 가능하면 빨리 받고 싶어요. 누르시면은 견적이 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어디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쉽게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닥에서 견적 같은 거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나 봐요. 예. 견적 비교를 안 하고 병원에 갔을 때, 그리고 견적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비용 차이가 최대 149만 원까지도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병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방금 해보니까 진짜 30초 안에 간단하게 좀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치과에 직접 가면 기다리고 시간도 길고 이러는데 30초 안에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년분들이 임플란트 말고도 백내장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가격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요. 여기서는 또 백내장에 관련된 무료로 견적을 받으면 최대 111만 원까지 저렴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백내장에 대해서 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견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니까 많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주식에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나는 이제 살면서 주식, 금, 코인 이런 거에 공부는 안 했지만 항상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항상 사시기도 했잖아요. 했잖아. 도지코인 화상 간다고 해서 나만 화상 못 갈까봐 도지코인 이빨 샀거든. 맞아요. 지금 다 삼정 하이니스 사길래 야 이미 끝이야. 너무 고점이야. 더 간다 해서 그거 따라 샀고 다 뒤늦게 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이렇게 따라 사면 늦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40인데 그걸 뺏어 산 거예요. 근데 진짜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을 때 코인을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지금 저도 그 생각 엄청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중년이 상준의 피해자예요. 나도야. 저는 여기 저희 최고민수님이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저 그 강의를 듣고 이거 사야겠다. 삼전을 폭락을 했길래 샀습니다. 전 29만 500원에 샀어요. 지금 마이너스 18%예요. 저는 그 도지코인 마이너스 40에서 빼서 레버리지 샀다고 했잖아요. 거기 마이너스 40. 통합 마이너스 80.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남을 따라가지 말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지식을 좀 쌓아놓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나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는 지금은 코인이다요. 근데 또 나 혼자 판단하면 좀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분 한번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장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퍼즈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요? 네. 마이너스 80이라고 불러주시면.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요? 근데 왜냐면 너무나 맞는 얘기여서 제가 지금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코인으로만 해도 코인도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경우 별로 없어요. 뭐 A라는 코인 올랐다가 B라는 코인 올랐다가 C라는 코인 올랐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B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A가 올랐을 때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B에서 A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상승 기대치도 높지 않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타가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사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아니야? 네. 근데 네. 선생님은 그러면은 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신 분입니까? 제가 17년도에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월에 퇴사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아니면 네.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에 많이 잃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봐서 네, 수익을 봐서 퇴사를 했고 17년 정도에 이 정도 수익이면 내가 그만해도 되겠다. 네. 원래 어떤 일이 있죠? 저는 전략기획실에서 그런 쪽으로 하신 거구나. 네, 저 공대에 나왔고 대기업이셨어요? 네. 코인으로 돈 벌고 퇴사를 18년 1월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좀 멍청한 질문인데 어차피 저는 뭐 이쪽으로 멍청해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난 이런 걸로 평가해요. 비트코인 얼마에 사셨습니까? 처음 산 게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씨발 전문가다. 300만 원이요? 네. 그게 몇 년도예요? 그때 얘가 16년도, 17년도 그때 딱이었던 것 같은데 왜요? 그 16년도에 회사를 입사했는데 초봉이 한 4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월세 나고 뭐하고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 언제 모아서 결혼하고 언제 모아 집 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답이 없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를 뚫어서 이 2천만 원 없어도 내 삶 안 변해. 만약에 2천만 원으로 대박 나면 변해.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나도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막 1,000만 원, 막 2천만 원 있다 나한테 막 투자라고 했는데 난 안 믿었거든. 근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부터 비트코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목표, 언제까지 얼마 모으겠다. 근데 주식 갖고는 그 변동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투자하고 나서 공부한 케이스인 거죠. 운이 좀 좋았네. 운도 있네. 네. 그러니까 모든 개미들이 그래요. 사실 공부를 하고 나서 매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내가 이제 물려봐야 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많이 물렸어요. 네, 많이 물렸는데 어쨌든 그 뒤에 잘 된 케이스인 건데 그러면은 저희 같은 초보자들한테 오늘 알려주실 거는 어떤 강의가 있나요? 사실 얼마나 목표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최고민 스님 영상에서 목표가 계속 물어보시던데 저는 예.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목표가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무조건 목표가예요. 근데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어쨌든 가는 건데 요 목표가까지 견딜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마음 졸이면서 손절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목표가를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저는 목표가 알려주면은 손절 안 해요. 목표가를 안 알려주니까 이게 끝이구나 나 이러거든. 누군가 나한테 목표가를 얘기해줬다? 야 이거는 저기 간대 뭐 이러면서 버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스닥은 목표가가 얼마죠? 나스닥은 계속 올라요. 목표가가 없어. 계속 우상향해. 그러면 사실 이게 목표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어차피 냅두면 우상향한다. 근데 우상향하니까. 그러면 얘를 계속 갖고 있으려면 얘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공부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망하지 않아요. 네. 그럼 우상향이다. 물론 망하지 않는 것이 다 우상향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우상향하는 편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를 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왜 샀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말은 뭐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올라서 산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이미 올라서 샀어. 네. 떨어지면 안 사요. 네. 5만 원일 때 다 사라고 했는데 안 샀어요. 야 이거 떨어진 걸 왜 사? 그래서 올라서 산 것밖에 없으니까 떨어지면 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야. 그러면 떨어졌을 때도 내가 이걸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잠깐만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댓글을 제가 봤는데 저도 이제 코인을 내 걸 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옮길 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코인은 가상화폐고 이거를 왜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대 입장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코인이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이 사기꾼, 이 바보, 그 가상화폐 이런 댓글을 이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이미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이제 애자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산 시총 순위가 있어요. 금이 1등이고 2등이 엔비디아고 12위인가 13위쯤에 비트코인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원래 한참 위였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비트코인이랑 비비는 거지.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삼성전자랑 원래 비슷했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케이 괜찮아 투자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은 못 믿겠는데 라고 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망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거는 이미 다 시장이 검증해졌어요. 시장이 검증해졌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시총이 높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현물 ETF를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 뭐냐면 주식 사듯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깐깐하게 봐요. 아 이건 더 이상 망하지 않아. 이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없어. 이래야지만 현물 ETF를 승인해줘요. 그래서 이미 현물 ETF가 승인된 지 한 2년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로 써 담은 게 뭐 한 100만 개 정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2,100만 개 중에 미국에 있는 게 한 200만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열심히 사모아. 미국이 열심히 사모으고 미국은 절대 안 망해. 비트코인 안 망해. 안 망하고 우리는 계속 사모으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댓글로 비트코인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애잔한 거죠. 비트코인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왔어요. 사토시. 맞아요. 네, 사토시라는 익명의 요 사람이 계속 이제 메일을 막 주고받으면서 만들었는데 2009년 1월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리먼 사태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 전에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 두 개를 보고 만든 것 같아요. 두 개를 보고 야 니들 마음대로 돈을 풀었다가 찍었다가 다시 걷어들였다가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만들겠어 라고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거를 메모를 적어놨어요. 사토시가. 그러니까 처음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코인이 이제 10분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 생성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토시가 메모를 적어놨어요. 이거는 무조건 사토시 메모예요. 처음 한 거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 뉴스 헤드라인이 적혀져 있는데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그러니까 영국의 재무장관이 요 금융위기가 터져서 구제금융을 한다. 요런 헤드라인을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요 기존 통화체계에 약간 불만을 가지고 만든 거다. 라는 게 이제 어쨌든 지금 알려져 있는 얘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기존의 통화체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찍을지 아니면 찍지 않을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우리들은 더 가난해져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쉽게 예시로 들면 순댓국. 10년 전에 순댓국이 한 6,000원? 지금은 다 10,000원 넘거든요. 그럼 이게 순댓국이 그러면 가격이 2배가 된 만큼 정말 2배의 퀄리티가 됐냐?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이 10,000원이 예전에는 순댓국이 2그릇이었고 지금은 순댓국이 한 그릇이잖아요.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지. 네. 그래서 요렇게 니들이 계속 찍어내고 양적완화하고 하니까 결국엔 경제 위기 터졌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사토시가 만든 거고 그러면 지금 요 통화체계, 종이화폐, 신용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요 화폐 전에 뭐가 있었을까? 금에서 따온 거예요. 왜냐면 금화를 썼었으니까. 왜 금에서 따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요. 금도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여기서 따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채굴이라는 표현 자체도 금에서 따온 거예요. 결국에는 사토시는 디지털 금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 비트코인을 만든 건데 디지털 금이 되려면 사실 비트코인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현금화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017년에 금리랑 비슷하게 작용을 시작하니까 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기 시작했냐면 달러랑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지? 어쨌든.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안전자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안전자산 뭐예요? 뭐가 안전자산? 금. 안전. 아닌가? 위험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 코인, 그리고 뭐 변동성이 큰 거 뭐 이런 것도 위험자산 얘기하고 근데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달러, 금. 근데 달러랑 금이 둘 다 안전자산인데 둘은 또 반대로 가요. 안전자산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유사시에 내가 내 자산을 뭘로 갖고 있을 것이냐.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쏴. 그러면 내 돈을 지금 뭘로 바꾸고 싶을 것이냐.
전 세계 첫 번째로는 달러예요. 아 그래요? 아, 달러예요? 달러. 네, 미국엔 달러. 금보다 달러예요? 네, 달러는 이게 달러 환율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아. 그리고 금보다 들고 다니기 쉽고.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얼마인지 알잖아요. 근데 금 요만큼 들고 다니면 이게 도대체 뭐 한돈인지 몇 돈인지 어떻게 할 것이야. 그래서 달러인데 미국까지 위험해진다? 그럼 금이에요. 아. 네. 그래서 재밌네. 네,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올라가고 원래 요게 지난 한 뭐 100년 이상이 이렇게 지내왔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금이랑 달러랑 항상 반대로 가는 거였는데 비트코인도 달러랑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제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랑 반대로 간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까 낮아질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좀 높아지지 않아? 저는 계속 높아지지 않아? 달러의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높아지는 건 맞는데 2016년부터 네. 저는 우리나라에 비해라 얘기하는 맞아요. 그래서 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달러를 전체 달러가 100이라고 치면은 80을 추가로 더 찍어냈어요. 미국이 달러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우리나라는 96을 찍어냈어요. 같은 기간 동안 돈을 찍어내는 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채굴이 무한정 가능하다던가 뭐 이러면 또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굴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2,100만 개 중에 2,000만 개를 이미 채굴됐어요. 이미. 진짜요? 네. 100만 개밖에 안 나왔어요? 100만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남은 100년 동안 채굴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나오는 비트코인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네. 진짜네요. 또 사야 돼? 아이씨. 또 현혹됐네. 또 현혹됐네. 선생님, 저 지금 도지코인 마이너스 40에서 빼서 삼성 레버리지 들어가서 마이너스 40이거든요? 여기서 빼서 비트코인도 갔는데 마이너스 또 40이면 마이너스 120이야. 아니, 또 옮겨? 야, 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진짜. 그리고 이제 더욱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한 1년 정도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 전에는 박스피라는 구간이 있었어요. 삼전도 엄청 올랐지만 2만 원에서 5만 원을 또 한 10년 횡보하고 5만 원, 10만 원을 거기서 또 한 10년 횡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 보면 나스닥 보면 이래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401k라고 이제 퇴직연금 있어요.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월급의 4%를 넣으면 회사도 똑같이 넣어줘요. 네, 그리고 이걸 10%까지인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이득이죠. 근데 이거를 59.5세 전에 빼면 페널티를 먹어요. 그리고 요에는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미국의 GDP의 일정 부분이 미국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401k에 가입된 사람이 전체 경제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미국의 경제 인구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이 주식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상관없이 주식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어쨌든 주식을 올리려는 정책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주식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 정권일 때 내 주식 빡빡 올라. 그럼 잘하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요 이벤트가 미국에 또 있어요. 11월에 중간선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방선거 같은. 들었어. 예. 최고인 선수 그것 때문에 올려놓는다고. 그것 때문에 맞아, 올려놓을 맞아. 수도 있다고. 거기서 뭘 하기 위해 거기까지 올려놓는다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당도라이짓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기는 싫은 거야.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는 지기는 싫으니까 주식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려고 돈을 풀지 않겠느냐 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도 대놓고 얘기했어. 우리 중간선거가 11월인데 미리 풀면 애들이 기억도 못해. 직전에 풀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요번에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걸 트럼프가 새로 만들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에 태어날 아이들한테 $1,000씩 주는 거예요. 근데 $1,000씩 주는데 그것도 무조건 주식으로서만 사야 돼. 그리고 20살 되기 전에 못 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곧 비트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원래는 비트코인을 망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망하게 하려고 막 엄청난 핍박과 뭐 엄청나게 막 태클 걸고 이랬었는데 안 되겠다. 안 없어지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먹겠다. 미국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미국 국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 본인들 비트코인이 아니고 미국에는 현물 ETF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다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금시장을 먹을 때도 미국이 금시장을 먹을 때도 이랬고 그래서 본인들 거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 비트코인이 한 20% 정도 넘게는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요거를 이제 안 팔겠다. 원래 예전에는 요 범죄 수익으로 비트코인 앞서 팔았어요. 근데 이제 안 팔아. 이거 절대 팔면 안 돼. 위험해. 이거 우리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거 팔면 우리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야. 해서 지금 이제 안 팔고 있고. 그래서 요런 상황이라서 미국 주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이제 뭐 한 80 정도 갖고 계신다면 저는 한 20 정도는 비트코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선생님 강의 듣고는 비트코인 비중이 80이지 절대 주식이 80이 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들었는데 비트코인 비중을 20으로 하라고요? 갑자기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은 떨어졌을 때 견디기가 너무 쉬워요. 미국 안 망하잖아. 그리고 뭐 그러면 나스닥 안 갖고 내가 뭘 갖고 있을 건데 미국이 망하는데 코스피라고 버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떨어졌을 때 견디기가 너무 쉬워. 근데 비트코인은 한 번 떨어지면 마이너스 70%까지도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한 뭐 55% 정도 떨어졌거든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떨어지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되게 조심스러운데 한 20년 뒤에는 한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 돼 있을 거야 예상? 20년 뒤요? 한 20년 뒤에.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인. 예. 네, 근데 뭐 한 50억은 무조건 넘지 않을까요? 50억. 비트코인이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긴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긴 네. 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불량식품 예전에 막 50원, 100원 하던 게 지금 막 1000원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요게 그대로 가치가 그대로 유지만 돼도 그 정도 되면 돈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약간 좀 다 전체적으로 떠먹여주는 걸 원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산다고 쳐도 그럼 뭘 사야 되냐?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사라는 거냐? 아니면 뭐 또 많잖아요. 큰 것들. 네. 이더리움도 있고. 네. 비트코인이래. 비트코인이고 근데 이제 또 이더리움 믿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맞는데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 알트코인이라고 해요. 알트코인 중에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장투하려면 고점을 계속 경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이런 솔라나 이런 시총이 큰 애들도 요번에는 경신을 못했어요. 물론 요 다음에는 경신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신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코인을 처음 접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비트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트 중에 제일 크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만 돼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의 가치가 있는지 뭐 스테이킹이 뭔지 뭐 POS니 뭐 채굴 방식이 뭐가 달라졌고 뭐 그 위에 올라가는 D앱들이 뭐고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떨어졌을 때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그래도 알트코인 조금이라도 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 ETF가 승인됐거나 그거는 이미 미국에서 검증을 끝낸 거예요. 등락으로 인한 뭐 손실이 있겠지만 얘가 갑자기 망할 일은 없다. 이걸 검증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된 코인 혹은 승인하려고 하는 코인 그런 애들 위주로 담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기대치는 당연히 알트코인이 훨씬 크죠. 왜냐? 훨씬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승 기대치는 높지만 상승 기대치나 안 그러면 뭐 목표가나 이거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올해? 저는 근데 떨어질 만큼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올해 연말에도 기대를 하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본인 채널에서 이런 뭐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하니까 네,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채널이 있으십니다. 예, 가서 욕하실 분은 내 거에다 하지 말고 저기다가 채널 있대잖아. 저기다가 야 내 욕도 저기다가 써. 그럼 멍청한 애한테 왜 그런 걸 가르쳐 주냐고 저기다가 쓰라고 내 거에다 쓰지 말고.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돈을 엄청 푼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좀 올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11월 그쯤 됐을 때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쫙 오르면은 사람들이 와서 또 엄청 박수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사기꾼 맞아. 막 이거 되잖아요. 네, 맞아. 그거를 감안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또 몇 번 겪어봤을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돈 버는 게 최우선이에요. 저도 투자하니까. 저도 거의 모든 자산이 다 투자 쪽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 아직 집도 없고 제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 좀 적게 돈 벌 수 있을까?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뚫었을 때는 좀 리스크 있게 했죠, 사실 그때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불어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리스크 없이 갑자기 2천만 원이 갑자기 200만 원 되는 것처럼 갑자기 내 자산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숨김없이. 네. 근데 다만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어. 네. 근데 이제 틀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까 계속 지금 어쨌든 6개월간 떨어졌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10월, 11월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막 차이가 나게끔 더 많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든 지금 사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항상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죠. 저는 비트코인 망할 것 같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제 돈을 불리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물론 이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근데 어쨌든 제 자산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불어왔으니까 이걸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망하려면 진짜 망했어야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긴 한데요, 전. 나는 너무 저런 좋은데? 걸 좋아해요. 네, 저는 너무 좋은데. 망할 가능성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결국 계속 우상향할 것이냐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 아까 전에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401k 퇴직연금을 돈이 계속 이쪽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거기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야 되는 이유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요번에 트럼프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또 물려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코인은 이제 락업 기간이라고 해서 주식도 뭐 대주주가 뭐 상장하면 뭐 1년 동안 못 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요 코인들이 트럼프 밈코인이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르려면 아까 도지가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듯이 얘가 올라가려면 어쨌든 비트코인 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TV에서는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요런 얘기들 하고 전 차트도 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큰 방향은 이렇게 정리식으로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많이 안 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좀 편해요? 마음을 다 잡고 싶으신 분들. 지금 네, 조금 힘든 분들도 네. 그렇고. 마음을 다 잡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어쨌든 저도 계속 갖고 있고 그러니까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같이 투자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싶으시면 오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이브로 뭐 하고 그러신 네, 거예요? 라이브- 실시간 대화를 하나? 네, 라이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질문하면은 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막히는 것도 있어요? 막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다음에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막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왜냐면 정말 잡코인들은 저도 잘 모르는 코인들. 네. 그리고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주식 전문가라 해도 모든 종목을 다 아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저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주식만 얘기하다가 코인 어떻게 되지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된 것 같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언제 코인으로 좀 내가 좀 움직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각자 하실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나 더 하자면. 아, 네. 뭐 파이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